선주초 6학년 일반 친구들 또 만났습니다. 반가워요. 어, 자, 오늘은 사회를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 1단원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책이 있으면 좋은데, 오늘은 그 영상에다가 선생님이 조금 편집을 해서 사진을 좀 넣어가면서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발전했느냐를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정치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나요? 정치인들? 혹시 부정적인 생각 같은 건 없나요? 지금 정치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생각하면 좀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고, 뉴스 같은 걸 보더라도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우리 5학년 때도 공부를 했었죠, 정치에 대해서. 그래서 4학년 때는 5학년 때 역사를 공부했었고, 4학년 때 정치 참여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학급회 이런 것들 공부를 했었는데, 교과서 그러면 6쪽, 7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뭔가 의견이 있을 때 거리로 나와서 의견을 내는 거, 뭐뭐 해라, 뭐뭐 해라, 해라 시위하는 것도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이고, 이 사진은 6월에 민주항쟁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고, 학급 회의를 하는 것도 정치에 참여하는 일종의 정치 참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함께 만드는 곳이고요. 대법원은 그 만들어진 법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서울청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나라의 살림을 하는 곳이죠. 이러한 기관들이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제일 먼저 잘 이루어진 곳이 미국인데, 8쪽에 보면은 이제 그 민주주의 이념을 잘 얘기한 연설이 있습니다.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게티스버그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볼까요? 미국이 남북 전쟁 중이던 1863년 11월 19일,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는 전투에서 숨진 병사들을 위해 그 전장의 일부를 국립묘지로 조성하는 헌정식이 거행됐습니다. 무려 5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전쟁 포로가 발생한 게티스버그 전투는 남북전쟁 기간 중 벌어진 가장 치열한 전투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날 헌정식에서 링컨 대통령은 간결하고 명료한 언어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77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up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2분 남짓의 매우 짧은 연설이었지만 링컨 대통령은 자유와 평등의 정신,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일깨웠습니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링컨은 정규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책을 즐겨 읽었으며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고 이후에는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확고한 신념으로 끊임없이 상대방과 대화하며 타협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통령이 된 뒤에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미국이 분열의 위기로부터 벗어나 통합된 국가가 되도록 했고 노예 해방 선언으로 모두에게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게티스버그 연설이 있은 지 150여 년이 흐른 지금도 그가 남긴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는데요. 지난 9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박물관에는 아프리카 주민들의 노예 이송부터 그들의 고통과 자유를 향한 투쟁을 보여주는 역사와 유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And by knowing this other story, we better understand ourselves and each other. It binds us together. And so hopefully this museum can help us talk to each other. And more importantly, listen to each other. And most importantly, see each other. 네, 이렇게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 또는 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 사람 이 연설은 되게 오래된 연설이지만 되게 사람들이 많이 오랫동안 존경하는 그런 연설이 되었는데요. 특히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영어로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이러한 문장은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부라는 얘기죠. 그런 정부. 지금 정부의 지향점이자 민주주의의 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가 하는, 우리의 그런.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우리 2020년 우리 6학년 일반 선주초등학교도 이렇게 전부 다 뭐 민주적으로 할 수는 없긴 하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이제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지 모두가 이렇게 동등한 권리를 줬을 때 큰 이제 문제가 없이 일어나는데 너무 다 여러분들한테 맡겼을 때 또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결정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6학년 일반이 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어쨌든 그런 이념이 담긴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1단원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할 텐데, 9쪽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이 단원을 이제 책을 한번 훑어보고 중요한 낱말을 좀 적어봐라 이런 건데, 일단 책이 없으니까 뭐 자유, 뭐 참여, 평등, 선거도 중요하죠. 우리가 다 모두가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주인이지만 모두가 참여하면 뭐 4천만 명이 모두가 모일 수가 없잖아요. 대표를 뽑아야 되고 그 대표를 뽑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거를 할 건지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러면 그걸 보고 나는 어떤 사람 지지한다 이렇게 뽑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 뽑히는 거죠. 선거. 그 다음에 법도 잘 지켜야 되고, 그렇게 뽑아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지키는지, 공약을 잘 지키는지를 봐야 되고, 안 되면은 나서야 되고, 그런 게 참여 아닙니다. 참여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공부할 겁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나와 있는데요. 오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으로 시작을 하고 3.1 운동으로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했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뭐 조국의 민주개혁, 평화통일, 정의, 인도, 모든 사회의 나쁜 버릇과 옳지 못함을 깨트린다. 자율과 올림을 바탕으로 한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의 기본 질서, 자유민주, 자유롭고 민주, 국민이 중심이 되는 주인인 질서를 튼튼히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사람마다 기회를 고르게 하고 능력을 한껏 펼쳐내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한껏 떨쳐내게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여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 됩니다. 국민생활을 높이고 오랜 세계 평화와 인류가 함께 번영하고 이바지하고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마련한다. 안전.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일주 때 정부가 엄청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했고 8번에 거쳐서 고친 헌법, 법 중의 법인 헌법. 이거는 딱 8번만 고쳤다. 우리 국회에서 계속 고치는 그 짜잘한 법인 법률은 뭐 지금도 고쳐야 되고 매번 고치지만 헌법은 딱 8번만 고쳤다. 이런 게 이제 1987년 10월 29일 최종적으로 거친 헌법이 이렇게 전문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라는 말이죠. 이 헌법을 뭐 지금 고칠까 말까 뭐 논의도 있고 하고 그렇긴 합니다. 법률과는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4.19 이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 텐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거의 시작하게 되는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잘생기고 귀여운 녀석이 내 손자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녀석을 만나러 저 하늘 멀리서 여행을 왔어요. 내가 멀리 떠나기 전에 4월 19일이 되면 녀석에게 4.19 혁명기념관에 같이 가겠다고 약속을 했죠. 거기를 가봐야 이 할애비가 왜 다리를 다쳤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할아버지, 하늘에 계신다고 하던데? 할아버지가 유진이랑 약속을 지키러 왔지. 오늘 4월 19일이잖니. 할아버지랑 거기 가야지. 저는 할아버지가 못 오시는 줄 알았어요. 어서 가자. 시간이 없으니 우리 날아갈까? 바로 이 사람이란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처음에는 독립운동가로 존경을 받았지.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분 너무 욕심이 많았어. 계속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부정을 저지르며 4.19 혁명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거든. 그때는 참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정부가 수립되고 2년도 채 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났단다.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고 생활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졌지.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와 실정은
국민들의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했단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자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온갖 방법을 써서 선거에서 이기려 했단다. 또다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유진아, 학교 회장 선거 때 네가 투표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니? 왜 투표를 못하게 하냐고. 나도 꼭 투표할 거라고 해야죠. 또 네가 뽑고 싶지 않은 친구한테 억지로 투표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되죠. 투표는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노한 것도 그래서였단다.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항의를 한 것이지. 그때 제일 먼저 부정에 항의한 사람들이 대구의 고등학생들이었단다.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인 1960년 2월 28일이었지. 그리고 선거일이었던 3월 15일 마산에서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커다란 시위가 있었지. 4월 11일엔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단다. 마산의 학생과 시민들은 또다시 시위에 나섰지. 4월 19일에는 시위가 전국으로 퍼져나갔단다. 어린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시위에 참가했지. 부정한 방법으로 다시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결국 화가 난 국민들에게 항복을 했지.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되었단다. 보이지? 이 조각상 뒤에 많은 무덤들이. 이 무덤의 주인들은 그때 희생된 많은 시민들이란다. 네, 이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편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알아주니 고맙다는구나. 난 이 사람들하고 통하거든. 다 내 친구들이니까. 저도 앞으로 이분들처럼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그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겠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첫 번째 사진은 사전에 투표된 용지들 사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투표하는 날 무슨 일이 있거나 투표하는 장소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사전 투표가 아닙니다. 어떤 사전 투표일까? 네, 몰래 미리 찍어 놓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네, 이따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시위에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선거가 잘못됐다 하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진이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무슨 사진일 것 같아요, 이건? 네, 승리의 환호성이라는 모습인데, 그 시위가 있고 나서 뭔가 시위 결과가 좋았나 봐요. 이렇게 승리의 환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건지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이 4.19 혁명이 있기 전에 그 당시 상황을 좀 알아볼 텐데, 일단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나서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많이 돌아왔죠. 독립운동을 하던 세력이 크게 세 세력이 있어요. 우리나라라고 치면 여기 장애에서 김구정인 뭐 이렇게 해서 뭐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세력, 뭐 폭탄도 던지고 윤석열 의사처럼 폭탄도 던지고 뭐 이렇게 일본에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무력으로 보여주는 세력이 있었고, 그러면 이 만주 쪽에서 또 무력으로 하던 세력이 있었고, 이쪽은 이제 공산당, 공산주의 쪽이죠. 그 다음에 여기 말고 저쪽 미국에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한테 우리나라를 독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에게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알리고 일본의 안 좋은 점을 알리면서 독립을 운동을 하는 세력. 이런 세력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거는 그 미군과 일본이 싸우면서 핵폭탄을 미국이 투하를 하고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힘이 엄청 크게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런 사람들과는 안 친하죠. 그래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고, 나중에는 김구 선생님이 암살당하고 뭐 그랬는데, 이승만 이분은 이 김구 선생님처럼 자기 신의 지지 기반이 많이 없었어요.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그대로 두었냐면 친일파들을 그대로 두었어요. 우리 같은 민족이면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나쁜 짓을 했다는 이 친일파들을 그대로 둔 거예요. 그리고 자유당과 함께 독재,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부정부패도 하고, 뇌물 받고 뇌물 주고, 정말 이제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잘 건설해야 되는데 부정부패도 일어나고 독재도 하고, 이러니까 인기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독립을 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인기가 처음에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민주주의로 바뀌었으니까, 민주주의는 그 조선시대나 그 전처럼 왕이 직접 다스리거나 왕의 아들이 또 물려받고 왕이 뽑은 사람이 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민주주의 나라, 미국은 민주주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선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안 될 걸 아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부정한 방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하게 됩니다.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투표를 하는 사람들, 유권자라고 하는데, 그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돈이나 물건 같은 거를 주면서, 그 당시의 물건들이죠, 이승만 정부에 투표하도록 한 거예요. 또 그걸로도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투표하기도 하고, 아예 그냥 투표함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뽑은 투표용지만 가득 실은 투표함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사진과 관련이 있죠. 그 사전에 투표된 투표용지들과 관련이 있죠. 투표함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이 선거가 이제 대통령, 그 다음에 부통령을 뽑는 선거였는데 3.15 부정선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일어난 일은, 이 부정선거가 있기 전부터 몇 주 전에 2월 28일에 대구에서 학생들이 이 부정선거에 대항해서 시위를 벌인 일이죠. 그래서 지금 대구에 이걸 기념한 기념관도 있죠. 2.28 기념관도 있죠. 그리고 3.15 부정선거가 있고, 있은 후에 마산에서 이거를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뭐예요? 시위를 경찰들이 무력으로 진압을 하면서 힘으로 막 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고 막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했는데,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죽은 채로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산에서 시작된 시위가 전국으로 4월 19일에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시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후에는 대학 교수들까지 이 학생들을 지지하면서 정부에 항의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시민들은 기뻐하면서도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15 선거가 무효가 되고 이승만 대통령은 물러나면서 새로운 선거가 실시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방금 이 사진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누가 보이나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4.19 혁명 당시에 초등학생도 그 부정선거에 반대하면서 시위에 참여했는데,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경찰이 총을 쐈고 초등학생이 맞은 거예요. 그 당시 학생이 수성국민학교, 지금은 서울 수성초등학교가 되었는데, 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 그 국민학교 친구들이 형제들에게 총불을 대지 말라고 하면서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생들의 시위를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고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19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을 쭉 사진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의 평가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다. 아니다. 부정선거로 했던 나쁜 사람이다. 그래도 물러났지 않았냐? 어쩔 수 없이 물러난 거다. 갈리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이거를 바로잡았다? 미국이 바로잡아줬나요? 일본이? 아니면 저기 윗분들이 바로잡아줬나요? 누가 시위에 참여했습니까? 학생, 시민, 초등학생도 있었고, 그러한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 사람들이 바꿔냈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바꿔낼 때에 그냥 평범하게 말 몇 마디에서 바꿔낸 게 아니라 정말 몇몇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서 바꿔냈다는 거죠. 그래서 국립 4.19 묘지 서울에 있는 걸 사진도 보여줬고요. 이렇게 우리가 4.19에 대해서, 4.19 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뭘 알게 되었습니까?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습니까? 알게 된 점. 자,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점, 느낀 점, 하고 싶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공책에 정리를 한 후에 다음에 그 사회 시간에 사회책에다가 사회책을 받으면 거기다가 붙였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계약이 또 이루어지고 하니까 앞으로 과제를 좀 이 영상 보는 거 외에도 또 더 낼 생각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봐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시고요.
그 서울 수성초등학교의 학생이 수성국민학교 그 당시 학생이 쓴 시입니다. 나는 알아요. 수성국민학교 강명희. 아 슬퍼요. 아침 하늘이 밝아오면은 다른 박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놀이 사라질 때면 탕탕탕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놀이를 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들였어요.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학교에서 파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가고 피는 길을 덮는데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겁기도 하더군요.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도 안 해도 오빠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 오빠와 언니들이 배우다 남은 학교에서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 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